지난 3월 3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의 기자회견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에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교직원 인사 및 학사 운영과 관련된 소송 경비 및 자문료를 교비회계 및 부속병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대로라면 개인 또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 경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할 개연성이 높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4월 12일까지 의견 제출 기간입니다. 이미 한 달 전에 의견 제출 기한이 만료되었지만 현재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아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저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하신 분은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중대화 공동대표님, 김병국 집행위원장님, 상지대 방정균 교수님, 한양대 김진기 교수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도 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예, 사학개혁 국민운동본부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대화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게 몇 사람이 와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 몇몇 대학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도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문제, 소송비 지출 관련 시행령의 문제, 그 다음에 최근 참고를 하고 있는 사학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면 좋은지에 대한 저희의 의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로, 순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먼저 상지대 문제부터 방정균 교수께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최근 호남 지역에서 현안이 되고 있는 청암대, 한영대 등등을 비롯한 이야기를 우리 김진기 교수님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도정환 의원님과 윤 의원 지금 그 법안 소위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먼저 상지대 문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상지대학교 강영균입니다. 저희 대학이 어제 교육부에 상지학원 상지대학에 대한 감사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교육부가 2014년 상지학원 상지대학의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조치로 2015년 7월 9일 김문기 총장께서 해임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여기 계신 윤 의원님을 포함한 모든 야당 의원들께서 교육부에 요구했던 것은 상지학원 상지대학 사태가 발생하게 된 그 근본 배경, 즉 이사회의 이원가리 갈등을 포함한 이사회의 불법적이고 파행적인 운영을 감사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러한 직무를 방기하고 유기한 채 다만 책임 면피용으로 김문기 총장께서 해임하는 것으로서 끝냈습니다. 그 이후 상지대 사태는 더욱더 악화되었고 31명의 교수가 파면, 비명 거부를 당하는 등 강단에서 쫓겨나고 있고, 직원 또 학생들이 많은 탄압에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아서 저희가 어제 감사 요청서를 제출한 것이고요. 조금 전에 도종환 의원께서 사립학교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교육부가 야당 의원실, 윤 의원실에서 교육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상지학원에서 교비로 지출된 이 소송 비용을 제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상지학원에 그 법인에 요청을 했는데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비용, 소송 비용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가? 바로 31명의 교수를 징계하고 탄압하고 파면하고 한 상황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을 교비회계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절대 개선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사학비리 반드시 근절되기 위해서 많은 기자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문위원 하시고 또 계속 하실 예정이고,
지금 법안 소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유은혜입니다. 우리 상지대 사태가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한 문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학재단의 비리를 근절하고 바로잡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또 어떻게 보면 감싸게 하는 듯한 그런 태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교문위원들은 사학재단, 특히 상지대회 김문기 총장을 비롯한 재단의 여러 가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들을 즉각적으로 시정하고 관리 감독하고 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에서부터 시작해서 교육부에 전면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20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19대 임기 다 한다고 흐지부지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학 비리를 근절한다는 그런 각오로 상지대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여기 계신 상지대 지금 비대위 구성된 여러 교수님들, 학생들 힘내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도 응원하겠다는 말씀 아울러 드립니다. 법안 소위 때문에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 김진희 교수입니다. 저희는 전남권의 대학입니다. 전남권의 창암대학, 한영대학, 광양보건대학, 서남대학 여러 대학이 사실상 부실한 운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여기서 말씀하지 않더라도 지금 중앙 및 지방에서 언론에서 계속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사실상 지방에 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리나 그런 현실적인 구체적인 자료나 언급된 것이 많이 묻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이다 보니까 더더욱 수사력이나 그리고 공정한 판단, 공개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묻혀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을 기회로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해명해지길 바라고 또 사건 해결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은 지방에서 언론에서 이미 보도되어 있던 그런 많은 자료들을 인용을 해서 하면은 그 안에서 충분한 해결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 기자분들 도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에서 사무처장을 하는 안진걸이라고 합니다. 짧게 사학비리 규탄 기자회견 해당 대학 앞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또 교육부 앞에서도 여러 번 했지만 왜 제가 정론관에 오게 됐는지 오늘 국회 교문위가 열리니까 야당 교문위원님들하고 오게 된 측면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사학비리가 해당 대학들의 문제이긴 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학비리에는 국회에 비호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대 이인수 총장의 극악무도한 비리의 배경에는 김무성 의원의 비호가 있었고 또 최근에 우리 안타깝게도 개혁 야당이라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박영선 의원, 김진표 의원이 희대의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 씨하고 같이 버젓이 사진을 찍고 사실상 비호하는 거나 다름없는 그런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는 사진도 찍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온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한국의 대학 교육 전반에 어마어마한 불명예를 불러일으킨 사람, 심지어 지금 교육부로부터 총장이 해임되어 있는 사람하고 야당의 의원들이 버젓이 사진을 찍고 그렇게 해서 누가 우리 국민들이 야당의 사학비리 척결 의지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에 국회의원들이 몇 분이 연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를 삼는 겁니다. 수원대 총장의 비리 배후에 김무성 의원이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당선된 나경원 의원은 어떻습니까? 따님의 성신의 특혜 입학 의혹이 아주 파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앞으로 강력히 문제 제기를 할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하고 참여연대에서 덕성여대 상임이사의 비리 문제에 대해서는 비리 문제라든지 나경원의 딸 특혜 입학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고발을 통해서 검찰 수사를 촉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교육부가 나서서 사학 비리를 비호해주는 시행령을
지금 발표했는데 그 시행령 반드시 저지하기 노력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대 야대 여소 국회에서 제일 먼저 국회 교문위원들과 함께 이 수원대, 상지대, 성신여대, 덕성여대 비리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 뜻 있는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초기에, 20대 국회 초기에 이 사립대학들의 비리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생각인데요. 특히 교육부가 수원대라든지 이런 굉장히 비리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이사진 해임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모조리 해임해서 단선 공익이사를 보내서 대학들의 정상화를 꾀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남권의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계속 솜방망이 징계에 그치고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를 효과적으로 또 교문위에서 관리 감독해줘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국회에 특히 여당 의원, 지금의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사학비를 비호하는 세력이 상당히 포진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강력히 투쟁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정론관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제 저희 기자회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옛날 얘기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80년대 후반 조선대, 영남대, 상지대에 비리주범들이 쫓겨나고 임시이사가 파견되면서 우리나라는 말하자면은 해방 이후 최초로 사학민주화와 교육민주화의 어떤 흐름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자님들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가지고 과거 임시이사가 파견되어 겨우 안정되었던 40여 개 이상의 대학과 초중동 포함해서 80여 개의 학교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비리재단이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귀한 비리재단들이 지금 각 대학에서 다시 비리와 분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이 사학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사학 비리를 비호하고 비리재단과 결탁해서 눈 감아주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를테면 비리재단 복귀와 무관한 서남대, 청주대, 수원대, 수원여대, 제주한라대, 또 여기 있는 한영대, 청암대 할 것 없이 또 최근에 명지대, 건국대, 동국대, 성신여대와 같은 이런 대학들은 비리재단이 복귀한 대학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것을 신흥사학비리대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데서 엄청난 비리가 나타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잘 아시는 것처럼 대성고, 한마음고 이런 데처럼 또 청암고 고등학교에서도 비리가 나타나고 있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80년대 이후에 민주화되었던 모든 사학 진영에서 비리재단이 복귀하고 그리고 새로운 사학비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교육을 특히 사학을 황폐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때문에 이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가 사학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것처럼 오히려 사학 풍조가 발생해가지고 징계를 받는 구성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오히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조성된 교비를 징계하는 소송비에 쓸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교육부의 정책이라는 게 말하자면 가장 시대역행적인 정책이 아닌가 싶고 그것 때문에 저희 모든 교육단체가 한뜻으로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는데 거부하는 것도 아니고 지연시키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지금 차일피일 시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자회견하는 자리에서 이 사학법 시행령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 관련 단체나 교수단체 면담에 교육부 장관이 즉시 응해주기를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20대 국회에서 이 개학된 사립학교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그런 사립학교법 개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히 80여 개의 복귀한 비리재단이 어떤 식으로 복귀하게 됐는지 비리재단 복귀의 어떤 과정을 밝히는 비리재단 복귀 진상규명에 관한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학비리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특위와 청문회가 이제 20대 국회에서 필요하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리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